자, 소장님. 네. 2부에서는 그러면 여론조사가 이렇게 조금 변화가 있었는데 가장 큰 이유 뭘까 궁금한데 2030 표심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지금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왜냐하면은 이제 2030 표심이 왔다 갔다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온오프라인의 여론, 2030은 온라인 여론도 봐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슈에 대한 어떤 캠페인 전략도 같이 봐줘야 돼요. 그거에 굉장히 민감한 세대여가지고 이 지금 MBS 조사를 보면은 20대 지지율 보면 이재명 후보 21, 윤석열 21. 그다음에 안철수 16, 30대는 이재명 37, 윤석열 23, 안철수 14. 그래서 20대에서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나눠 갖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예. 리얼미터가 지금 YTN이 의뢰해서 지난 10일, 11일 이틀 조사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20대에서 이재명 후보 19.7, 윤석열 41.3, 안철수 21.3, 30대에서는 이재명 38.8, 윤석열 28.9, 안철수 15.7 이래서 지금 3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좀 확실하게 그 지지세를 좀 굳힌 반면에 20대에서는 좀 이 20대가 윤석열 후보에게도 갔다가 안철수 후보에게도 갔다가 또 이재명 후보에게도 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결과가 헷갈리네요. 지금 MBS하고 리얼미터 소개해 주셨는데 조사 네. 날짜가 비슷한 거 아니에요? 비슷한데 그 맞습니다. 이 두 개가 좀 비슷해요. 그러면 비슷한 날짜에 네네. 조사를 했는데 20대 표심이 네. 근데 MBS는 이재명, 윤석열 21대 21로 나왔는데 네. 리얼미터가 이재명, 윤석열이 19.7, 41.3 이렇게 나온 것이 여기서의 차이가 있어요. 예. 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한 조사에서는 유선이 지금 10%가 들어가고요. 아, 가상번호를 쓰긴 하지만 ARS로 조사를 합니다. 20대 유선은 참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고연령층이 나이를 속일 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유선이 들어가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유선 들어가면 보수 응답이 좀 높아진다 이게 그런 뜻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지금 보면은 20대 같은 경우는 그 이슈의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요. 예. 그래서 이 여론이 지금 계속 출렁이고 있어요. 근데 그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여론과 민심이라는 게 있는데 이 민심이라는 거는 이 대통령을 누구로 뽑을 것인가라는 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그런 지표들이 있습니다. 예. 그게 어떤 거냐면 당선 가능성에 대한 문화, 그다음에 이 경제를 누가 잘할 거냐, 뭐 외교를 누가 잘할 거냐 이런 속성에 대한 문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여론조사들은 투표율이 반영이 안 됐는데 이제부터는 꼭 투표층이 누구를 지지하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좀 민심에 해당하는 문항이고 이 그냥 지지율 이런 거는 좀 여론에 해당하는 문항이어서 예전에는 이게 이렇게 그 차이가 안 났었는데 요새는 이 미디어를 대하는 그 습득 경로나 이런 게 좀 달라서 이 지지도가 굉장히 출렁이는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어요. 최소영 네. 컨설턴트는 2030의 표심을 잡는 자가 대선에서 이긴다 이런 명제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일단 뭐 숫자가 30%대에 이르지 않습니까? 유권자의 그 분포, 세력 분포도가. 그럼 저는 근데 이제 2030이 이제 이렇게 반응하는 걸 놓고 보면요. 약간 보면은 이제 뭐 감언이설에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누가 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걸 내느냐를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요즘에 아주 뭐 이른바 3S라고 하잖아요. 짧고 그다음에 웃고 그다음에 아주 SNS를 통해서 하는 3S라고 하는 건데 그게 유권자들에게 2030에 잘 먹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또 들여다보면 거기에서도 약간 평가들이 엇갈려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말하자면은 흥미 위주 컨텐츠 그다음에 듣기에만 살짝 솔깃한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그 진지한 미래 담론 같은 게 섞여 있을 때 반응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MBS 조사 보면은 이재명 21, 윤석열 21, 안철수 16 거의 3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마구잡이로 그 반응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20대 표심을 잡으려면은 얼마나 진정성 있고 끝까지 이들에게 좀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게 설득력이 있느냐.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박진영 교수께서는 2030 표심을 어떤 시각에서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2030에 대해서 우리 최수영 컨설턴트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 동의는 합니다만은 정치권에서 대하는 자세는 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하는 행태들도 보면은 이대남을 중심으로 한 이 보수적 젊은층들에 대해서 활성화를 굉장히 막
이 부채질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맞는 일인지 그리고 뭐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행태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 분석하면은 여성가족부 폐지하자는 의견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우리 정부의 기관이라든가 국가의 운영은 미래의 비전을 보고 운영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래의 비전이라는 것이 여론조사에 다 담길 수 있습니까? 미래 사회를 우리가 예측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단순히 여론조사 많이 나온다고 해서 이 전략적으로 표가 될 것 같으니까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 막 이렇게 공약을 내고 있습니다. 역으로 또 지금 이 정의당이 또 고민하는 부분에 여성 이 젊은 정치인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페미니즘을 이렇게 내세우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면 진보 정당에서는 페미니즘을 내세우고 보수 정당에서는 이대남을 내세우고 완전히 20대를 갈라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이거는 저는 뭐 크게 올바른 전략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예. 자, 2030 표심 살펴봤고요. 단일화 얘기해봐야지요. 단일화 여론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떤 조사를 들여다볼까요? 일단은 MBC가 가장 가까이 조사를 했기 예. 때문에요. MBC 조사를 보면은요, 이게 지금 누구로 단일화해야 하냐, 이게 윤석열 42.1, 안철수 39.8. 그다음에 이제 양자 가상 대결을 붙였어요. 여기에서는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모두 다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걸로 이재명 38.5,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 윤석열 46.0, 이재명 38.5,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 안철수 47.3, 이재명 33.8 이렇게 격차가 났는데 예. 그 지금 가상 대결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격차가 조금 더 크게 벌어지는 걸로 나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조사에서 가장 큰 특징은 단일화를 누구로 하는 게 좋겠냐. 이게 예전에는 그 안철수 후보가 더 높게 나온 것도 네. 있었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가 높게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 당세가 이제 결집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그 하나의 징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양자 가상 대결에서는 그 안철수 후보가 더 높게 나온 거는 아무래도 이 확장성이 더 있어 보이는 예. 쪽에 양자로 했을 때는 또 그쪽으로 표심이 좀 이동을 하는 걸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도 사실 그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양자 가상 대결을 했을 때 안철수 후보가 더 높게 나오는데도 누구로 단일화돼야 하느냐 할 때 윤석열 후보가 더 높은 것은 뭐 여론조사가 꼭 논리에 따른 건 아니지만 논리적으로는 좀 이상했거든요. 아, 예. 그게 근데 이제 정당 지지율 영향이 정당 큰 지지율 거죠. 영향이다. 예, 지금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지만 또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한 걸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더 적합도가 높은 걸로 나온 조사도 있죠. 그게 그러니까 한 2, 3일 차이에 이제 흐름이 지금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 하락세에서 멈춘 거에서 이제 좀 상승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서 그 단일화에 대한 이제 이게 공론화, 당 내에서 지지층 내에서 이제 공론화가 시작된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최수영 컨설턴트께서 날씨에서 기후로 바뀌었다 네, 네, 이런 네. 얘기를 하셨는데 네.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이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10% 중반을 차지한 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빠지면서 안철수 후보가 10% 이상 됐을 때 반사 이익이구나. 이게 빠진 게 이쪽으로 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보면은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의 위기가 안철수 후보에게 공간을 열어준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동 관계가 있는 것도 분명해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가 또 중도나 이재명 후보로 가지 않도록 안철수 후보가 약간 댐 역할을 해줬던 것도 맞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올라가면 안철수 후보는 당연히 소폭 하락하거나 어쨌든 저 지지율이 답보가 돼야 되는데 올랐단 말이죠.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호감도 1위가 저는 이게 이제 변수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동안 안철수 후보가 호감도가 제일 꼴찌였었어요. 그런데 최근 조사를 놓고 보면 호감도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고 심지어 1위로 나온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대체제가 아니라 독립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여론조사의 패턴을 보면은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더욱더 독립제의 위치로 가기 위한 하나의 상승 기류가 있으려면은 저는 이게 이제 후보 단일화가 아마 많이 이제 진행된다면 딜레마인데 저는 어쨌든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일화 국면에서는 지지율의 힘보다 조직의 힘이 많이 작용하는 게 상례거든요. 그렇다면은 안철수 후보가 협상력 레버리지를 조금 더 우세하게 가져가고 본인의 상승 무드를 계속 이끌어가려면 어쨌든 설전에서 3파전의 구도에서 윤 후보를 거의 대등하게 따라잡는 그런 유의미한 결과를 내야만 저는 이 레버리지가 좀 계속 좀 말하자면 지렛대가
안 후보 쪽으로 가져갈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기후가 고착화된 건 분명해 보입니다만은 정말 이것이 태풍이 되려 그러면은 저는 제가 보기에 어쨌든 요 마지막 고비는 좀 안철수 후보가 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박진영 교수, 안철수 후보가 대체제냐 독립제냐 어떻게 인식되는 것이 단일화에 더 유리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독립제로 인식이 된다면 완주 쪽으로 가까워지는 거 독립제로 아닙니까? 저기 되면은 지지율 올라가면 완주하죠. 그렇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 지지율도 오르고 윤석열 후보도 같이 오르는 거는 단일화 기대 심리입니다. 단일화 기대 심리에는 결국은 뭐냐면 이 꼴이 정권 심판론입니다. 정권 교체론, 정권 심판론이 한 55% 가까이 됩니다. 최대치로 나올 때. 근데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건 30에서 35%입니다. 그럼 20% 정도가 비어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 쪽으로 이제 쏠려오는 거고요. 여기에는 또 윤석열 후보의 전략도 작동했다고 봅니다. 윤석열 후보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확 가버렸어요. 멸공. 이렇게 하면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오른쪽의 표를 모아서 지금 다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가 비어버린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중도에서 확장성이 갑자기 생겨버린 거죠. 이것이 사실은 이 흔히 하는 이 단일화에 찬성하는 여론을 더 높이는 거고 한편으로 보면은 민주당 후보에게는 위기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민주당으로서는 신경 쓰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TV 토론 합의하면서 안철수 후보 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다른 부분이겠죠.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TV 토론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자 아니면은 사자 가는 게 맞습니다. 이자라고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방송국의 판단입니다. 언론사의 판단일 수도 있고 양자. 양자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또 1, 2위 양강 구도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저는 사자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그건 왜냐하면 원내 정당이기 때문에 제도권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안철수 후보가 3자 토론하자고 하는 것은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안철수 사실- 후보가 하자면은 4자 토론을 하자고 하는 게 맞죠. 사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1대1 맞짱 토론을 제일 좋아하죠. 선호하죠. 재밌어 하죠. 네, 예, 한번 봐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되면 또 얼마나 달라질까도 궁금한데 잠깐 쉬었다가 후반부에서는 여론조사 다음 주에 미칠 변수를 한번 짚어보죠.